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사당가 강남 고시원 운영 2년차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도 이제 거의 1년 돼 가는데, 그간 정말 많은 이제 수강생들, 그리고 이제 실제 고시원을 창업하신 분들을 배출했고, 약간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뾰족하고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PPT를 한번 준비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권리금 충분히 오른 지금 고시원 창업은 어떤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그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 권리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시원이 유효한가, 고시원 창업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자면은, 저는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시원이라는 아이템은 시세차익형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이 오르는 거겠죠? 우량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우량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될 수 있는 아이템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고시원 많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이요. 지금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이제 권리금이 비싸고 뭐 싸고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고시원이 1억 정도 투자했을 때 월 200을 지금 수익으로 벌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데, 비교할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고시원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자영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좋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본래의 직장, 퇴사나 이제 퇴직을 하시고서 제2의 사업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 했을 때 다른 것들 많잖아요. 뭐 프랜차이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을 그런 어떤 요식업이나 이런 것 쪽보다는 고시원 쪽으로 접근하신다 이러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너무 전문 훌륭한 접근이다 상대적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그 평생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요식업이나 이제 노동이 들어간 그런 것들 하기 되게 쉽지 않고, 저는 그 메타인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 가지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신설이나 모텔 스테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어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나 뭐 편의점도 마찬가지죠. 요식업, 음식점들 성공률을 보면은 높지 않아요. 10명 중에 한 2~3명 재미 볼까 말까예요. 폐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면 이제 내 투자금 대비 손해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고시원은 여전히 10명이 창업한다 하면은 뭐 한 5명 이상은 그냥 무난하게 잘 하시는 그런 사업이고, 2~3명은 뭐 조금 적성에 안 맞으시거나 뭐 재미가 없다 이럴 수 있고, 한두 명이 이제 뭐 이상한 물건을 이제 골라가지고 고생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고시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이제 소방 필증 있는 그런 물건을 권리를 주고서 사는 방식으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거랑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신설이에요. 신설을 고시원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그래요. 어렵지만 근데 가능은 하다. 신설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소방 필증이 점점 갈수록 강화되다 보니까 뭐 불이 나거나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고시원에서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소방법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고시원의 소방 필증이 권리가 붙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신설을 하려면은 복도 넓어야 되고 1.5m밖에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방에 창문이 있어야 되고, 창문 사이즈도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러면은 그 공간에서 방을 낼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시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설업자들의 얘기를 따르면은 이제 임차하는 입장에서 방을 그래도 한 20개 초중반계 나와야 되고, 상가도 한 80평에서 100평이 되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장소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들고, 그쵸? 그리고 이제 신설에도 굉장히 이제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시원을 기존 거를 양도양수하는 것보다 신설을 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것도 역시 통계적으로 이제 좀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모텔 스테이도 고시원 창업을 해가지고 고시원 이제 권리금 많이 붙고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낙후된 뭐 여인숙, 여관 이런 데들을 권리를 낮게 들어가서 그걸 이제 인테리어나 이제 이런 걸 리뉴얼 싹 하고서 큰 방을 이제 장점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달방이면 이제 한 달치씩 하는 거니까 고시원이랑 똑같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되게 붐이 있는데, 모텔 스테이도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입지예요, 입지. 그때 뭐 이제 뭐 지방이라든지 뭐 옛날 터미널 있던데 이런데 이제 모텔이 있던 데를 인수해가지고 뭐 처음에 이제 막 리뉴얼 해가지고 방 다 채울 수 있지만 점점 그 지역의 입지에 맞춰간다. 어찌됐건 월세는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고시원 컨설팅이나 이제 창업 강의 이런 거를 저보다 먼저 하시고 잘하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이 다 뭘 하시냐면은 이제 뭐 신설 쪽으로 많이 가셨고, 그리고 고시원 물건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모텔 스테이라든지 뭐 지방 모텔이라든지 뭐 등기 매매 이런 걸 권하기도 하고, 많은 이제 고시원 강의나 컨설팅에서 인테리어를 같이 껴서 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인테리어도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세미나나 이제 컨설팅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인테리어를 크게 돈을 들여서 숫자를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이고,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는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조심해야 될 것. 지금 오늘 이제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좀 약간 될 수 있는 얘기를 할 건데, 그거예요. 우리가 고시원을 이제 운영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계속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는 거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설업자는 어떻게 돈을 버냐? 신설을 하고 시설을 만들고 수익성을 세팅을 하고서 이걸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면 이제 확정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신설업자는. 그 이후에 운영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매수한 사람이 이제 온전히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신설의 장점은 이제 시설이나 이렇게 깨끗하니까 좀 이제 손이 좀 덜 가고 좀 그런 건데, 근데 신설도 이제 엄한 입지하고서 월세가 너무 비싸다 이러면은 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입지가 좀 떨어지는데 신설이랍시고 월세를 막 7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아야 되게 세팅해놨어요. 근데 이게 받아야 하는 게 내가 그 신설 비용이 있잖아요. 신설 비용이랑 숫자적으로 내가 이제 5억을 해가지고 수익을 1000 낼 걸 계산했는데 지금 이게 여기가 월세가 지금 80만원, 100만원 받을 수가 없는 입지가 됐어요. 점점. 그러면은 이거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그 약간 이제 공실상가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리고 신설업은 이제 신설로 고시원을 한다는 거는 이게 월세를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경쟁이 됩니다. 근데 원룸 오피스텔은 이제 1년씩으로 계약을 하지만 고시원은 짧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 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한 달에서 한 2달, 3달 살다가 나가고 이러면은 계속 세팅하고 계속 치화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익의 로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신설업을 굉장히 꼼꼼히 봐야 한다. 그 고시원 양수하는 것보다도 신설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존 고시원 10년, 20년 된 거는 그 자체로 입지가 좀 개런티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업을 계속 해왔다. 근데 신설은 이제 새로운 자리에다 아예 해야 한다. 이러면은 그 입지가 맞느냐. 가령 너무 좋은 입지라고 해서 소개받아서 물건 봤는데 반개수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메인 스트레스 좀 떨어진 이런 신설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방개수가 작으면은 방이 몇 개만 빠져도 바로 이제 수익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또 단점이 있고, 모텔 스테이 지방 모텔도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입지를 되게 꼼꼼히 봐가지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재미 못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 저도 이제 고시원 창업 강의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다른 강의 듣고 오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모텔 스테이나 이제 지방 모텔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되고, 저는 확률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고시원을 양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이미 그리고 이제 뭐 많이 그럴 만한 물건들은 다 이제 개발이 됐고. 인테리어도 고시원 쪽에서 인테리어 업자들이요 롱런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고시원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고시원에서 내가 인테리어 한번 해보고서 그 경험으로 막 인테리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사당이랑 뭐 강남 이런 데 인테리어 제가 스스로 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꼭 사고가 생겨요, 인테리어가. 그래서 그 고시원 인테리어 업자들이 롱런하는 경우를 못 봤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가 진짜 잘하고 실력 있는 인테리어 업자다 그러면은 고시원 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고시원 인테리어는 지금 인테리어를 크게 하는 그런 고시원 개수가 이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테리어를 잘한다 이러면은 병원이나 뭐 헬스장 이런 데를 해야지 돈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다 갔죠.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내가 고시원에서 인테리어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업자로 있는 경우 좀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고시원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하는 경우 되게 엉망이 있고 진짜 롱런하는 경우 하나도 못 봤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는 인테리어를 가성비 있게 해라. 무조건 가성비 있게. 감가상각을 고려해가지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막 이쁘게 보이고 이런 것보다는 사는데 편리하다의 입장으로 가성비 있게 고쳐나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고시원 중개 부동산도 이제 고시원 중개 부동산이 욕을 먹는 경우가 가령 막 이상한 물건을 중개를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모든 사업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뭐 중개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신설을 해, 매도를 해. 그럼 거기서 이제 확정 수익이 나요. 그러면 끝. 그 포인트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고시원이 제일 낫다. 지금 고시원이 권리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고시원을 막 늘려나간다거나 이럴 때는 절대 아니고, 또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 고시원 권리금이 높으니까 약간은 롱텀으로 되게 차분하게 봐야 돼. 차분하게. 지금 성격 급하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빠르게 창업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결단력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물건이라는 거는 좋은 물건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은
바로바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런 물건이 올 때까지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딱 좋은 물건이 왔을 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도와드리고 있고, 그게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서도 권리금이 올라갔어도 창업을 잘 하시고서 2호점, 3호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고시원 창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권리금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 오늘은 좀 대놓고 제 홍보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제가 어떤 강점이나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일단 저도 강의를 듣거나 이러고서 고시원 창업을 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면은 어떤 무료 강의라든지, 이제 무료 강의나 뭐는 이제 뭐 유튜브에도 많이 있을 것이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시원 창업기들을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물건 구할 때, 뭐 고시원 중개 부동산도 내가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서 그분이랑 좀 관계를 쌓고 좋은 물건이 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서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무료 강의랑 무료 콘텐츠로는 일단 제 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희 유튜브에 이제 고시원, 제가 이제 뭐 백업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이제 뭐 SNS나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고시원 창업도 저에게 되게 중요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홈에 보시면은 네, 추천이랑 뭐 회원준용 이런 건데, 고시원이죠. 고시원 쪽에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은 저희 뭐 창업하신 분들 내용도 있고, 네, 뭐 저희 전망이라든지 뭐 단기 임대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 네이버 카페 사장살이 카페, 사장살이 카페 보시면은 왼쪽에 고시원 원장님 노하우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고시원 창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나 뭐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뭐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소소한 노하우도 있거든요. 뭐 세금에 관한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인터넷 TV나 뭐 이런 고정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쫙 보세요. 이거 지금 많이들 봐주시고 계신데 이거 무료입니다. 창업하실 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굉장히 양질의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 경험을 하고서 쓴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제가 이제 사장살이 썸밋이라고 저희 그 옥탑 사상고시원 옥상에서 작년 6월부터 이제 소규모로 원데이 클래스로 하루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오픈 톡방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벌써 16회차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수강하신 분들이 150명이 넘고, 지금 톡방은 1호방, 2호방 나눠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비 원장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창업을 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시고서 고시원 원장님인데도 저희 서밋을 와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고시원 원장님이 되시면은 이제 서로 이제 공감하거나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좀 비슷한데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데가 없거든요. 뭐 누수나거나 입시자가 이상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족한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원장님들끼리 얘기하고서 서로 이제 어떤 노하우도 듣고 또 좀 이제 뭐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네트워킹에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젊고 똑똑하고 면밀한 분들이 지금 모여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과 더불어 가지고 저희 이제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제가 사단과 강남 고시원을 어떻게 창업했고, 어떻게 밸류업을 했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숫자는 다르지만 어떤 중요한 접근이라든지 뭐 그런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세미나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시점에 당장 어제 지금 거래된 물건들의 어떤 스펙이나 내용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그런 최근의 트렌드나 최근의 시장 이런 얘기들도 좀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고시원 물건을 잘 보는 법을 썸밋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 사장살이에 들어와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사장살이 커뮤니티 보시면은 가끔 썸밋 모집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도 제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고 있다가 먼저 이제 알람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고시원 창업 강의를 오래 한 건 아닌데 되게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이 했고, 그래서 곳곳에 지금 다들 계세요. 곳곳에 진짜. 네,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 뭐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고시원 원장님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썸밋을 하다 보니까 좀 1대1로 아예 이제 시간도 없고, 아니면은 이 자영업이라는 건 처음 해가지고 너무 두렵다, 무섭다, 좀 도움을 달라 해서 1대1 컨설팅을 좀 해달라는 수요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진행을 했죠. 예, 사장살이 더 클래스라는 이제 1대1 컨설팅도 진행을 했는데 작년 11월 했는데 지금 4월인데
지금 10분 넘게 지금 하셔가지고 7분 창업을 하셨고 어제도 계약하시고 지금도 제가 물건 봐드리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원래 고시원 메인으로 하는데 뭐 모텔이나 뭐 호스텔, 뭐 등기매매 물건까지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등기매매를 할 거라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떤 물건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다양한 고시원 중개 부동산 통해서 물건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왜 좋은 물건이다 판단되면은 저도 의견 드리고, 그럼 그런 계약 현장에 제가 동행하고, 아니면은 저를 도와주시는 고시원 중개 부동산 분들의 물건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받으시니까 그 물건들을 먼저 이제 지역과 예산에 맞는 분들께 먼저 드리고서 임장하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창업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대1로 하다 보니까 각 그 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예산, 수익률이나 어떤 그 고시원 창업 그림을 그리시는지가 달라요. 가령 내가 이제 전업으로 아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뭐 육아나 이런 걸로 힘들어가지고 육아라든지 아니면 본 직장이 있어가지고 부업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더 쉬운 물건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쵸, 손이 좀 덜 가는 그런 물건들을 좀 이제 먼저 해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수요에 맞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해드리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후에 물건을 이제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이후에 물건에 대한 배위업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예요. 크게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 드리고, 뭐 필요하시면 업체 소개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도 지금 창업하고자 의지를 가지신 분들 거의 한 80%가 가까이 창업을 하신 거죠, 지금. 왜냐면 지금 계약하신 분도 있고 물건 보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 컨설팅 후기는 저희 그 사당사리 유튜브 영상으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네이버 카페에 쭉 보시면은 컨설팅 세미나 후기 있어요. 이쪽에 뭐 세미나 후기랑 컨설팅 후기랑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제가 이제 마케팅 챌린저 이래가지고 이제 초보 원장님들, 그리고 저희 컨설팅 들으신 분들 마케팅 도움 드리기 위해서 고시원 마케팅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잘하면은 상대적으로 큰 강점이 생기기 때문에 마케팅 챌린저도 1기를 마지막 4주차까지 와가지고 마무리할 단계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도 곧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현 시점 고시원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홍보를 좀 많이 곁들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사장사리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서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